자, 우리가 여태까지 아까 리전 했고요. 그 밑에 age.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일부러 2번 적는 거죠. 2개 이상 멀티플 어베일리티 존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이 밑에 이 age 안에 엣지라는 게 있습니다. 엣지. 엣지는 뭐냐면 age랑 살짝 다른 개념인데요. 캐시 서버예요. 캐시 서버. 이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서비스거든요.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서 쓰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인데 CDN이라 불려요.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마 안 계신 분도 있는데, CDN 어디서 많이 쓰냐?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얘네들 특징이 뭘까요? 대용량의 미디어들을 다루는 친구들. 영상, 사진 이런 애들. 왜냐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저장소도 많이 필요하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전달을 해줘야 돼. 우리 유튜브 HD 영상 보면 되게 느리면은 버퍼링이 더 먼저 걸려버리죠. 이 영상을 빠르게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고객과 근접을 해야 됩니다. 프록시미티라고 그러죠. 근데 유튜브 어디 거죠? 미국 거잖아요. 미국에 그럼 서버가 있을 텐데, 실제로 저장되는 게 대부분 미국에 있을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거를 갖고 오면은 이 영상 같은 건 너무 느려요. 대용량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캐시라는 걸 씁니다. 캐시. 이 캐시인데, 캐시인데, 캐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여기 미국이라 칠게요. 미국에 뭐 제 영상 있다 칩시다. 영상 1번이 있다 칠게요. 1번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뽑아오면 너무 느립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에 복사본을 둬요. 여기다가 가까이 있는 데다가 이 사람이 사는 근처 공간에 복사본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앞으로 얘는 여기서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고 오면 느리니까 여기서 바로 뽑아옵니다. 엄청 빠르겠죠? 가까우니까. 캐시 서비스는 뭐냐? 복사본을 가까이 둬가지고 굉장히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 중이에요. 캐싱, 캐시 이런 말 들을 테고요. 캐시는 쉽게 말해서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여러분들 아마 웹사이트 쓰시면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캐시 새로 고침을 하세요. 캐시를 삭제하고 해보세요. 이런 말 드셨는데, 웹도 마찬가지로 캐시가 있는 거예요. 뭐요? 내가 접속한 사이트들을 그때그때 받아오는 게 아니고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를 처음 들어갔을 때랑 두 번째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속도가 다릅니다. 왜냐? 난 이미 들고 있거든요. 캐싱을 통해서. 비슷한 서비스인데 이제 대용량 컨텐츠를 위한 캐시 서비스가 뭐다? 클라우드 프론트.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쓰는 이 캐시의 이름이 엣지 로케이션이에요. 이 엣지는 사용자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이거는 리전도 아니고 에이지도 아니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쓰는 캐시 이름을 엣지라고 해요. 즉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말, 이거는 곧 CDN이고 이거는 엣지 로케이션에 있고요. 얘는 캐시입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뭔가 저희가 문제로 나왔을 때 뭔가 대용량 컨텐츠 파일이 필요하다, CDN을 물어본다, 그러면 무조건 클라우드 프론트, 이거는 그냥 반사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캐시 물어본다, 클라우드 프론트 생각해야 되고요. 그게 어디에 있다? 엣지 로케이션. 되게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한 3-4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보기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보기에도.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팅에 나오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음 가기 전에 이거 한번 풀어보고 가자고요. 자, 되셨나요? 자, 요 문제, 앞으로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머릿속에 이것만 그리시면 됩니다. 리전 안에 에이지가 2개 이상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리전 consists of single age. 싱글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리전 안에 에이지가 하나 있다. 아니죠. 그리고 B, age consists of two or more region. 아니죠. 반대죠. 리전 안에 에이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를 물어보죠. 에이지 안에 리전이 여러 개 있다. 알죠? C, region consists of two or more age.
두 개 이상의 AZ로 이루어져 있다. 답은 C고요. D 볼까요? AZ consists of single region. 아닙니다. AZ는 하나의 리전을 담고 있다. 틀렸고요. 요 관계만 아시면은 요거 물어보는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함정은 뭐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 이상. 여기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안 어렵습니다. 오히려 클라우드 프론트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요 단원에서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시간 되시는 분은 그 다음 것까지 계속 쭉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문제 볼게요. 리전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 중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리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프록시미티, 거리예요. 거리가 무조건 가까워야 돼요. 제일 빠르기 때문에. 요건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서대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1번 A. Compliance with data governance and legal requirement. compliance 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법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compliance, 법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우가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말고도 나머지를 보면은 이제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3번 Access to 24/7 technical suppor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미국 24시간 7일 동안 계속 서포트 팀에 연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장애가 생기면 연락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상관이 없죠, 크게. 그리고 D, ability to assign custom permissions to different user. 다른 유저에게 다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울 IAM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리전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리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IAM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Access to the AWS Command Line Interface. 이게 CLI. 그 검정색 창으로 접속하는 걸 CLI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모든 리전에서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거랑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A, B 골라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 문제 Which statement best describes Amazon Cloud Front? 요거는 진짜 무조건 나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하나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클라우드 프론트는 결국에 CDN입니다. CDN을 골라주시면 돼요. CDN은 캐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용량의 미디어 파일을 굉장히 빠르게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여기서 쓰는 그 캐시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엣지 로케이션입니다. 엣지 로케이션은 결국에 클라우드 프론트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캐시고 캐시이자 CDN입니다. 그리고 키워드 4개를 한 번에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Which site does Amazon Cloud Front use to cache copies of content for fast delivery to users at any location? 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쓴다고요? 엣지 로케이션. 일단은 요 세 개 단어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오리진은 모르시잖아요. 제가 무조건 꿀팁 드릴게요. 저희 수업에서 뭔가 못 본 애가 보기로 나왔어요. 99%의 확률로 오답이에요. 왜냐면 나오는 것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못 봤다 답이 아닙니다. 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다 신기가 있어서 맞출 수는 없는데 최대한 그런 애들은 제외했어요. 그래서 뭔가 보기에 내가 못 본 게 나왔다, 내가 이 수업에서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찍으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괜히 고민하다가 그게 답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리진은 그냥 별거 아니고 아까 캐시가 복사해 온 애를 오리진이라 해요. 근데 문제로는 절대 안 나오겠죠. 왜냐면 캐시 서비스를 물어봐야 되는데 캐시가 어디서 복사해 오냐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가끔 문제에 정말 레어하게 등장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존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름을 아마존 포스트라고 해요. 아웃포스트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아마존 아웃포스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집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아웃포스트가 돼요. 네, 근데 별거 아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 같은데 뭔가 용어가 달라. 아웃포스트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문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문제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는 무슨 말이에요? 섞어 쓴다. 퍼블릭과
on premise, 즉 프라이빗을. 그러면 둘 다 있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이것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들어가 있는 애를 뽑아주시면 돼요. 볼까요? A. Automate actions for AWS services and application through scripts. 오토메이션, 어떤 걸 자동화하는데 스크립트를 통한 자동화를 한대요. 우리가 배운 클라우드랑 완전 동떨어진 내용이에요. B. Access wizards and automated workflows to perform tasks in AWS services. 뭔지 모르겠는데 또 자동화에 대한 얘기예요. C. Develop AWS applications and supported programming languages. 내가 지원하는 언어로 개발을 할 수 있게 한다. 클라우드는 개발과 관련이 없었죠,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배운 거. D 보면 되죠. 둘 다 포함하고 있나 볼게요. Extend AWS infrastructure and services to your on-premise data center. AWS는 다 클라우드죠. on-premise, 너의 거, 프라이빗이죠. 이거를 연장해준다, 여기까지. 즉, 둘 다 쓴다. 답은 D. 그래서 아웃포스트란 얘기가 나오면은 뭐 당연히 안 배운 거기 때문에 왜 잘 모를 수 있는데 별거 아니고 그냥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아웃포스트가 이렇게 문제로 나올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뭔가 문제를 물어봤는데 옵션에 아웃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걸 안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는 얘는 답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정답일 확률이,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클라우드가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걸 배우는데 옵션으로 이게 답일 경우가 거의 없겠죠. 얘는 둘 다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건데 차라리 한쪽이 아닌 걸 물어보든가 한쪽이 맞는 걸 물어보지 이 애매한 게 답일 확률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안 알려드리고 싶은데 헷갈리지 마시라고. 얘는 웬만하면 답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답이 아니고 나오더라도 그냥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구나 라고 치환을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앞으로 그 보기로 많이 나올 겁니다. 아웃포스트라는 게 가끔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였지? 근데 그냥 룰 오브 썸은 일단 답은 아니겠구나 한번 해보시고, 근데 진짜 못 찾겠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대입을 하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배울게요. 유저 액세스인데 IAM이에요. IAM. 이 IAM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매니징을 할 때 첫 번째 단계고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처음 실행해야 되는 단계인데 별거 아니고 뭐냐면 유저, 우리가 AWS 계정을 만들었는데 이 계정도 여러 개의 계정을 분할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각각의 계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권한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뭐 인스타 계정을 만든 다음에 부계정 여러 개 파고 뭐 서로 누가 보일지 안 보일지 누구 팔로우 할지 그런 거 설정해 주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안과 관련이 있어요. 보안. 자, 아마존 계정은 3개로 나뉘어요. 3개. 일단 우리가 쓴 건 루트예요. AWS 콘솔에 처음에 로그인할 때 다들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하기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그거밖에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그거밖에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쓰면 안 되는 계정입니다.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루트 계정이 있고 그 안에 그룹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IAM 유저라 그래서 약간 부계정 같은 느낌이에요. 루트 안에 이제 부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루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처음 만들 때는 여러분 다 이것만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이건 쓰면 안 돼요. 이상하죠. 계정을 만들었는데 쓰지 말라는 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호텔 마스터 키거든요. 근데 호텔 방에 여러분 들어갈 때 마스터 키를 쓰는 게 보안적으로 좋아요? 아니면 그 사람마다 다 하나씩 키를 주는 게 좋아요? 네. 마스터 키는 진짜 그거 내가 계정을 잊어버렸을 때나 쓰는 거예요. 얘는 웬만하면 쓰지 마요. 근데 뭐 실습할 때 다 이걸로 할게요. 귀찮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루트 계정이라는 게 나온다. 답에 뭔가 루트 계정을 물어본다. 절대로 뭔가 비밀번호 공유한다, 루트 계정을 사용한다, 이건 답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보안적으로 안 좋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루트 계정을 원래 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루트 계정을 만들어 주잖아요. 처음에 로그인할 때. 루트 계정으로 앞으로는 로그인하는 게 아니고 이 IAM 유저라는 걸 만듭니다. 첫 번째 IAM 유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계정을 파는 거죠, 일종의. 얘는 공개가 돼도 돼요. 비밀번호가 털려도 괜찮아요. 왜냐? 얘를 털린다고 해서
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얘로 앞으로 무조건 접속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요. 그러나 가끔 제가 귀찮아서 이걸로 로그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답은 아니라는 거. 일단 기본적인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한번 이제 여기까지만 해보고 실습을 해볼게요. 만들고 권한 설정하는 게. 자, permission and policy라는 게 있어요. 자, 이 IAM 유저는 만들면은 아무 권한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IAM 유저를 만들면 이따 실습할 때 보여줄 건데 내가 어떤 서비스에 접속하잖아요. 그 화면이 뜨지도 않아요. 딱 그냥 빨간 창 뜹니다. 당신은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IAM 유저는 기본적으로 권한이 없고 얘한테 필요한 권한을 다 하나씩 설정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쓰는 서비스가 AWS 중에서 2개밖에 안 된다. 그럼 이 IAM 유저는 권한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딱 2개만 있으면 되죠. 네. 그 권한은 permission이라는 거는 policy라는 애로 관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permission을 주는 그게 그 문서가 policy라고 돼 있어요. 약간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뭐 읽어야 되고 뭐 해석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는 이유는 한번 보시라고. 일단 설정을 일단 해볼게요. 이거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화면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게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권한만 부여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폴리시와 프리빌리지, 권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Least Privilege Principle. 뭐냐? 최소 권한의 법칙? 뭐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필요한 권한만 줘라 라는 거거든요. 네, 호텔방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키가 갑자기 옆방을 열었다. 큰일 나겠죠? 내가 필요한 권한만, 최소한의 권한만 주는 게 이제 보안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이 권한을 이걸 무조건 지키게 돼 있어요.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내 범위 밖에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보안적으로 무조건 틀린 답입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내가 IAM 유저를 만들었는데 루트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준다. 당연히 막 틀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이 리스트 프리빌리지 프린시플에 대입을 해봤을 때 보안적으로 틀린 겁니다. 필요한 권한만 주면 된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실습해 볼게요. IAM 폴리시가 뭐냐? 폴리시는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도큐먼트입니다. 도큐먼트. 문서인데 어떤 걸 하냐? 프리빌리지, 권한을 관리하는 문서다. 요거 정도만 알아주시면은 문제 푸는데 영향이 없고요.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적고 대신에 어떻게 하면 잘 설정할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게 리스트 프리빌리지 프린시플. 최소 권한만 준다. 최소 권한. 네, IAM 권한 관련해서는 이거 2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폴리시는 문서다. 어떤 거? 권한을 관리하는. 그리고 권한은 최소로만 줘야 된다. 필요한 것만. 요거 딱 2개만 아시면은 권한 관련 문제들은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안 상태에서 답을 골라보면 몇 번일까요? 한번 볼게요. 결국에 폴리시는 뭐다? 도큐먼트이고 프리빌리지 관리하는. 도큐먼트이고 퍼미션 프리빌리지죠. 동의어예요. 권한. 네, 죄송해요. 이거 뭐라 적었나? 프리빌리지. 그래서 답은 B. 결국에 도큐먼트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걸 관리하는 문서다. 네. 이게 아마 시험 문제로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폴리시는 문서다. 권한 관리하는. 그리고 권한은 최소로만 줘야 된다. 한번 볼게요. A. Authentication process that provides an extra layer of protection for your AWS account 나오는데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하는 인증 수단이다. 이게 뭐냐면 아까 보안적으로 MFA를 하세요 라고 나왔죠? 이건데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추가적인 보안이에요. 내가 보안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 있다 그랬어요. MFA 그리고 비밀번호를 그냥 어렵게 만드는 거. 이겁니다. 이거 뭐냐면 그거예요. 2차 인증. 이거 뭐 문자 날라오고 뭐 이런 것들.
B. document 이게 정답이고 C 볼게요. identity that you can assume to gain temporary access to permission. 자, 권한 관리는 폴리시로 하는데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롤이라고 해요. 이거는 조금 이따 배울게요. 롤 말고, 그러니까 롤, 그 역할 할 때 롤. 자, D. identity that is established when you first create an OEWS account. 처음 계정 만들 때 어떤 계정이 생성되죠? 루트, 그렇죠. 루트 계정을 만들면 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죠? 얘로 로그인하면 안 되고 뭘로 해야 되죠? 그렇죠, IAM 유저. IAM 유저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X, 노 권한이에요. 퍼미션. 이 권한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죠? 폴리시로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IAM 해가지고 이렇게 IAM을 찾아줄게요. 그리고 현재 이게 대시보드인 상태입니다. IAM에 보면은 일단 뭐 하라고 나오고요. 아마 여러분은 여기 다 0000일 거예요. 0000인 이유는 사용자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 해야 된다는 게 뭐였냐면 IAM을 만들어야 돼요. IAM 유저를. 그래서 왼쪽에 사용자 가셔가지고 사용자 추가. 지금 여기서 만든 사용자는 IAM의 유저예요. 루트 계정인 상태로 사용자를 만드는 거고. 검으니까 너무 안 보이는데? 반전하는 키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해보고 이름은 뭐 아무거나 해주세요. 글쎄 뭐 IAM user 1 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명 액세스 유형 선택이라 되어 있는데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액세스 키를 이용해서 뭔가 프로그램 콘솔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암호가 있는데 저희는 암호로 쓸 거예요. 여기 체크박스가 있네. 둘 다 해도 돼요. 근데 일단 암호로만 할 거니까. 그리고 자동 생성된 비밀번호와 사용자 지정 비밀번호가 있어요. 자동 생성은 뭐냐면 막 얘가 알아서 만들어주는데 일단 자동 생성으로 안 하고 사용 생성으로 할게요. 그리고 재설정 필요. 이게 로그인 한 다음에 비밀번호 바꾸라고 하는 거 있죠. 저희가 막 관리자로서 보통 막 회사 계정이나 학교 계정 만들어줄 때 막 비밀번호 A12344입니다 하고 주고 로그인하면 바꾸라 그러죠. 그거예요. 자, 권한은 이제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딱 나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룹 단위로 권한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권한을 예를 들면은 뭐 개발자, 관리자 라는 사람도 있다 칩시다. 근데 얘네는 권한이 더 많겠죠, 관리자가. 근데 내가 만들 때마다 이 관리자 권한을 다 세팅해주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한을 만든 다음에 그냥 그룹에다가 넣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다른 방법은 그냥 하나씩 주는 방법이 있어요. 정책이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에 할게요. 정책에. 자, 정책은 일종의 프리셋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이름 Administrator Access 이름만 봐도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저희가 아는 거는 뭐 IAM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IAM 쳐보면은 IAM에 관련된 정책만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IAM Full Access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IAM 관련해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권한의 이름이죠. 뭐 Read Only IAM을 내가 읽어올 수는 있는데 쓰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보이는 그런 이름 같은 저희가 정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음 누를게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걸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아무 권한이 없는 상태고, 태그는 그냥 내가 별명 지어주는 거예요. 얘는 뭐 김동식 씨의 계정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태그 없어도 돼 있죠. 다음. 그래서 IAM 유저. 그리고 자 보세요. 권한이 제가 만들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야 돼. 딱 하나 있어요. IAM 유저 change password 뭐냐? 내 계정의 비밀번호 바꿀 권한은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 로그인했을 때 바꾸라고 했으니까 그 권한이 있어야 바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생성하고. 자, 됐어요. 자, 됐는데 이메일 전송 이거 한번 해서 본인 걸로 보내보시면은 무슨 엑셀 파일이 하나 갈 겁니다. 거기에 뭐 별게 있는 게 아니고 사용자랑 비밀번호가 있어요.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저는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은 만들어주신 분은 이메일로 받으셔도 되고, 저는 요거 이제 이용해서 연 다음에 요 비밀번호를 넣어줄게요.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일단 보여드릴게요.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고 권한을 주는 법에 대해서 배울게요. 일단 권한 저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아까 지금 루트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에 아까 그 사용자한테 권한을 줄게요. 사용자 누르고 이거 제 2번이었는데 이 친구를 누르면은 이제 현재 권한이 아예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딱 하나 있죠. 내 비밀을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다른 건 모르겠는데 IM 관련해서 다 주고 싶어요. 권한을 추가로 누르시고 그룹에 넣을 수도 있고 정책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정책을 그냥 해서 줄게요. 기존 정책 누르고 IM 해보시면은 풀 액세스가 있을 겁니다. 이거 IM 계정 눌러가지고 요걸 줄게요. 정책? IM 풀이요. 네, 정책. 네, 여기서 IM 하고 IM 풀 있죠? 칠판을 쓸 일 없으면 내려도 아, 네. 아, 그럴게요. 잘 안 보이죠? 훨씬 잘 보이네. 요거 보시면은 IM 풀이 있고 IM read only가 있는데 저는 요거 쓸게요. 풀. 요거 선택하시고 체크박스가 뜰 거거든요. 다음 권한 추가. 이렇게 하시면 권한이 적용됐고 시간상 못 보여드리는데 이게 원래는 왔다 갔다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컴퓨터 2대를 갖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이제 모든 게 다시 정상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권한은 이렇게 수동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룹으로 권한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권한을 하나씩 하나씩 주는데 이게 되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내가 관리자면 관리자, 개발자면 개발자 보통 같은 권한을 갖고 있기 마련이어서 그룹에다가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자를 그 그룹에 옮겨주면은 그 그룹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사용자 그룹이라는 데로 이동하셔가지고 자, 그룹 생성하실게요. 이 반전을 끄고 싶은데 방법을 알아내겠습니다. 나중에. 자, IM user. 제가 무슨 그룹인지 모르겠는데 그룹은 IM 유저 관련해서 다 권한을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넣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선택을 하면 넣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좀 이따 넣을게요. 여기서 선택해도 되고 나중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룹에 이제 정책을 연결할게요. 정책은 심지어 저희가 만들게요. 하나. 정책 생성 눌러주세요. 자, 정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서비스 선택해 보실까요? 그래서 서비스 선택 누르고 IM이라고 해보세요. 네, IM 눌러주시면 되고 작업이 있습니다. 작업 지정이 있는데 저는 다 넣을게요. 다 모든 뭔지 모르겠는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리소스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고.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경고가 뜰 거예요. 정책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소스 그냥 모든 리소스. 네, 리소스를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결국에 내가 IM에서
뭐지 다른 사용자들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IAM에 있는 게 아니고 IAM에 예를 들면 그룹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그룹에 관한 권한도 다 필요해서 그러니까 종속되는 권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모든 리소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그리고 다음 이름을 이제 뭐 하시면 되는데 IAM 뭐 my IAM 이런 식으로 할게요. 상관은 없고 네, 이름 부분에 이렇게 이름 적어주시고 정책 생성 해주면 폴리시가 만들어졌다고 나올 겁니다. 저희가 다시 사용자 그룹에 가서 아까 그룹 만들다가 왔죠? 요 전창을 돌아가면 그룹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 아까 만든 애를 찾아볼게요. 뭐였지? my IAM 했죠? 새로 고침 하면 나올라. 여기 있네요. 요거 선택해가지고 넣어줄게요. 그룹 생성. 자, 그럼 그룹이 생성됐고요. 생성된 그룹을 클릭해 보시면은 현재 어떤 사용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사용자가 아예 없죠. 추가해가지고 제가 1번을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자 1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사용자를 가서요 1번 한번 볼게요. 1번 지금 1번은 그룹 IAM 유저라고 뜨고 있고요. 1번 사용자 클릭해서 아까 그룹 눈에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정책 권한을 넣으면은 두 개의 정책이 추가되어 있다고 나올 수 있는데 그룹에서 연결된 정책과 내가 직접 연결된 정책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룹은 제가 IAM 유저를 넣기 때문에 my IAM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까 이 정책을 여기 JSON 한번 누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아까 무슨 PPT에서 보던 그것과 똑같이 생긴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다루실 필요가 없고 선택을 하면은 자동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부여하는 방법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1번 직접 연결, 2번은 그룹에 연결한 다음에 그룹에 넣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약간 정책에 관한 건데 정책은 이 버전은 다 똑같아요. 2012년 10월 17일인데 이유는 뭐냐? 12년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 정책이 설립된 날짜를 의미하거든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면 되고 요 스테이트먼트라는 거 애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볼게요. 중요한 거. 프린시펄과 액션 그리고 리소스. 프린시펄은 뭐냐? 프린시펄이 바로 타겟이에요. 타겟. 예를 들면 내가 IAM에 관한 정책을 하고 싶다. 그럼 프린시펄 안에 IAM이 들어가 있어요. 액션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IAM 관련해서 내가 모든 걸 하고 싶다 라고 됐죠? 그럼 거기에 필요한 거 다 넣어야 돼요. IAM read, IAM write, 뭐 IAM full 이런 거. 리소스는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그룹이나 이런 걸 갖고 오기 위해서는 그 리소스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한 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스테이트먼트 안에 액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근데 IAM하고 별이 있거든요. 별은 이제 컴퓨터에서 모든을 의미해요. 모든. IAM과 관련된 모든 액션을 할 수 있고 effect, allow 아니면 deny가 있는데 allow는 뭐냐? 할 수 있다. deny는 못하게 하는 거. 나는 즉 IAM 관련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이런 뜻이고 리소스를 보면은 별, 모든 리소스에 대한 걸 할 수 있다. 네, 요거는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MFA를 볼게요. MFA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MFA가 뭐냐? 멀티팩터 오텐티케이션인데 멀티팩터라는 건 팩터 요인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죠. 요인이 뭐냐면은 패스워드 계정 패스워드 하나인데 하나를 더 넣는 거예요. 하나의 엑스트라 레이어를 넣는 거예요. 어떤 거? 뭐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보안 카드처럼 OTC인가? OTA? OTP 원타임 패스워드 카드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정 비밀번호는 여러분이 쉽게 탈취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공용적으로 많이 쓰는 것도 많고. 근데 OTP를 넣게 되면은 둘 다 털려야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특히 OTP 같은 오프라인, 그러니까 내가 탈취당한 정말 물건이 뺏기지 않는 이상은 뺏길 수 없는 걸 넣으면은 해킹이 아예 불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중국 사는 해커가 아무리 내 계정 비밀번호를 탈취한다 한들 물리적으로 한국에 사는 나의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로그인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보안적으로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AWS에서는 이제 뭐 이런 가상 OTP, 그러니까 구글 오텐티케이션 앱이나 트윌로 같은 걸 쓰면은 일회용 패스워드를 발급을 하는데, 이런 가상 OTP를 쓸 수도 있고, 하드웨어 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카드처럼 누르면 딱 나오는 거 있죠. 그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요거를 이제 이거는 실습 안 할게요. 딱히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서. 자, AWS 액세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한번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액세스 키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요. 키를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AWS 액세스라는 거. 다른 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키를 발급하는 곳은 AWS 액세스입니다. 결국 키 이름이 액세스 키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서비스가 AWS 액세스다. 키를 관리하고 발급하고 삭제하는 서비스는 AWS 액세스다. 그래서 이런 키를 관리해가지고 이걸로 로그인하는 법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은 그룹이랑 살짝 달라요. 그룹은 무조건 그 그룹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다습하게 되죠. 근데 롤이라는 건 어떤 거냐? 롤은 그룹이랑 비슷한데 딱 하나 다릅니다. temporary.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잠깐 줘야 돼요. 권한을. 그럴 때 쓰는 게 롤이고, 이 롤은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 이 롤은 서비스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마존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인데 바로 다음에 배울 EC2. 이 서비스는 이제 알아서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서비스인데, 만약에 내가 롤을 만들었어요. 어떤 거? can change password.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내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이에요. 이거를 이 서비스에 주게 된다면 이 서비스 자체가 내 계정에 비밀번호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되게 뭐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무슨 말이냐, 이 서비스, 즉 어떤 프로그램에도 내가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유저가 아닌,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닌 이런 서비스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응용 방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서비스에 IAM 뭐 full 이런 걸 줬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대시보드를 열지 않고도 IAM 뭐 예를 들면 제가 IAM으로 뭐 저희가 학교인데 학생 200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200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못 하겠죠, 절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권한을 줘가지고, 이런 IAM 뭐 full 이런 권한을 줘서 거기서 프로그램으로 200개를 만들게 하는 게 훨씬 간단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뭐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 컴퓨팅일 수도 있고 서비스에 권한을 줄 때는 이 롤을 사용합니다. 롤이라는 거는 temporary, 임시적인 권한이에요. 이거는 바로 뺏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왜냐면 employee requires temporary access. 굉장히 일시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는 어떤 걸 줘야 됩니까? 라는 게 나오는데,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롤입니다. 그룹이나 유저, 뭐 폴리시 이런 것들은 다 임시적인 게 아닌 지속되는 권한을 의미해요. 그래서 답은 C입니다. 다음 걸 보면은 which statement best describe the principle of least privilege. 최소 권한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필요한 권한만큼만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있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답은 C. Granting only the permission that are needed. 필요한 권한만 grant, 허락해 주는 것. 그래서 C. 그래서 요거는 아까 했던 롤 그거. 네. 그래서 권한은 되게 간단합니다. 권한에서 나올 문제가 많지 않아요.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폴리시는 뭐다? 도큐먼트다. 그리고 임시적인 권한을 주는 거는 롤이다. 요것만 알아주시면은 크게 뭐 나올 게 없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나왔다는 게 뭐 보안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럼 MFA 뭐 이런 거 나오고, 그거 말고는 크게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조금 힘들거든요.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하겠습니다.